생산 운영 관리의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생산 운영 관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산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이로 공급에 제한된 투입물, 인력 자원을 이용하죠.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 활동에 관한 모든 활동의 이 프로세스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재화. 자, 이건 눈에 보이는 재화죠. 이 불펜은. 그래서 유형의 재화와 무형이라는 자체는 제가 강의하는 강의 서비스는 무형이거든. 무형 서비스를 이제 모두 창조하는 활동이다. 그럼 투입된 자원이 어느 정도 변형돼서 어떤 가치를 부과시키고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시키는 어떤 통제 활동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것은 이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모두 창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입된 자원이 변형돼서 이용해서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생산 활동에 관한 모든 활동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것으로서 유무형에 대한 그 유형 제어와 무형의 서비스를 모두 창조하는 것이죠. 그럼 투입된 자원이 변형돼서 어떤 가치를 부과시키고 또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걸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생산 운영 관리자들은 은행, 병원, 공장, 정부 등 각 부처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들은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품질을 보증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산 운영 관리자들은 고객, 공급자, 공급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기업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과정을 개량하고 혁신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운영은 계획과 통제, 그리고 그 이상이 바로 실행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의 우수한 품질 시장 출시 시기, 자, 고객화 또는 어떤 저가격화, 공정의 우수성은 기업의 성공을 또 결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생산 운영 활동이 가장 단순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생산 활동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자, 어떤 그 투입물이 있어요. 입력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요. 이 물건의 공장, 설비, 노동, 경영, 자본 등을 투입시키죠. 그럼 특정 산출물, 이 제품이나 제 강의 서비스 같은 거를 번영하죠. 이런 프로세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관리로서 공급이 제한된 투입물, 입력 자원을 이용해서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활동에 관한 모든 활동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생산 운영 활동은요, 이 공장의 라인이나 생산 설비 등 특정한 생산 환경에서 투입물을 사용해서 목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자, 그 부차적인 결과물로서 여러 개선 효과를 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CO2라든지 이걸 배출합니다. 그 생산 목적 이외의 결과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 부차적인 결과 다시 생산 환경의 지원 기반에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생산 운영 시스템의 가정은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이 얇은 강철판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채색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를 위한 수천 개의 구성 요소로 조립되어지겠죠. 그리고 병원의 환자는 또 진료, 간호, 식사, 투약, 수술 등을 통해서 그 환자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생산 운영이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리를 내려볼게요. 그럼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산업이 1차, 2차, 3차까지. 그러면서 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제품, 이 물건을 만드는 이 필요한 가치를 이 퀄리티, 품질이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관리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관리라는 것이 재무 활동, 판매 활동, 그 다음에 조달 활동,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 활동과 조달 활동, 그 다음에 판매 활동, 제조 활동은 기업 경영 기초 활동으로 피드백돼서 이 자금과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럼 생산 관리에서 기업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때요? 정부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으로서의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 차관한다든가 또 내가 알고 있는 기업 경영주가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달 활동으로 갑니다. 자, 자금이 충족이 되면 생산의 기초가 되는 생산 요소와 또 여러 가지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노동력,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입지를 더 선정하겠죠. 그다음에 생산 설비 등을 구입해서 제조 활동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조 활동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갖추고 조업을 실시하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넷째 이제 판매 활동이죠. 자, 판매 활동은 제품이 완성된 것을 홍보하고 또 광고 PR할 수 있죠. 또 영업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판매 활동을 실시하는 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애프터 서비스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일단 주말에서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전화로 통화를 또 우리가 대기자가 또 있어서 컴퓨터에 또 저도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제품의 보증 제도와 사후 관리, 이 애프터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피드백에 대한 거죠. 그래서 생산의 순환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생산 활동을 제조 분야와 서비스 분야까지를 포함시키고 했을 때 기업 경영의 상당한 부분이 생산 활동에 포함이 되어 범위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따라서 생산관리 부서는 뭐 인사부서, 그 다음에 어때요? 회계부서, 재무부서 및 마케팅 부서와 같이 그 역할의 비중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또 경영 활동 측면에서의 생산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후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이 생산 활동의 생산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포엠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걸 만들 때 머티리얼,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입니다. 자,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기계화되죠. 그 다음에 메소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산에 대한 이 사요소가 잘 믹스할 때 생산 요소는 큰 발전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영학 측면에서의 생산 관리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경영학 측면에서 생산 관리를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봅니다. 자, 기업 전략적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총괄이라는 게 키포인트죠. 총괄 시스템적 차원으로 생산 운영 관리를 우리가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에 대한 차원으로서의 생산 운영 관리를 볼 것이냐. 자,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생산 운영 관리로 볼 것이냐.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경영학 측면에서의 생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전략적 차원으로 생산 운영 관리를 보자. 기업이 어때요? 외부 환경에서의 적응하면서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히 기업은 이 자연환경에서 경제활동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 물건을 만들 때 산출하면서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 대한 오염이 사회적 책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기업 전략은
이 책임을 담당할 사회적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하부 기능으로 생산 기능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전략이 포함한 상위의 기업 전략과 일치하는 능률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나아가서 판매의 기회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산 부분의 구체적인 전략 목표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품질이라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퀄리티, 네, 코스트, 원가. 자, 원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납기, 딜리버리죠. 납기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얼마만큼 유연성 있게 가느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품질은 제품의 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라는 것은 원재료와 노동의 가치를 말하고요. 납기는 고객 요구에 충족을 시켜서 얼마만큼 적시에 납게 하느냐. 유연성은 어때요? 이 제품을, 이 납기는 고객의 욕구에 또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유연성은 제품의 생산량에 대한 탄력적 변화에 대한 능력이죠. 자, 그래서 기업 전략과 생산 전략은 일관성 있게 수행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능에 추구하는 전략 차원은 전체 조직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괄 시스템입니다. 차원로서 생산 운영 관리. 자, 생산 운영 관리는 단독적인 차원에서 경영 활동을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경영 관리의 전반적인 차원이 인적 자원 관리와 마케팅, 그 다음에 회계 및 재무 관리 등과 결합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생산 활동이 진행될 때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총괄적 관리 방식은 기업의 성패에 직결되고, 이러한 방식이 곧바로 생산 운영 관리의 하부 조직인 재고 관리, 일정, 제품 설계, 판매 및 사후 관리 등에 이어져 하나의 일로 처리하는 총괄적 관리 방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차원의 생산 운영 관리입니다. 자, 경영 기본적 관리는요, 계획, 조직, 운영, 통제, 지휘 등의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생산 관리가 운영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에 확대된 어떤 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생산 활동 역시 어때요? 이 계획과 조직, 운영, 통제 및 지휘의 과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산 운영 관리 방식은 의사결정의 기능을 토대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혁신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생산 운영 관리입니다. 혁신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다룬다는 것은 다른 경영 활동에 비하여 생산 운영 관리를 시대의 변화와 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시대는 변합니다. 산업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변하듯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적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거듭되고 있지만 특히 생산을 위한 혁신이라는 이 기술 혁신과 제품 혁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혁신들을 둘 수 있어요. 기술 혁신과 공정 혁신으로 우리가 유연성이라는 FMS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FA라는 공장 자동화를 배웁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을 배울 거고요. 칼스 등을 둘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한 생산 관리 혁신으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또 다른 회사의 벤치마킹 등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혁신은 주로 우리의 주위 하루가 멀다 하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의 이러한 혁신은 어느 분야에서보다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업 경영 전략의 차원에서의 생산 운영 관리.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기업의 외부 환경 적응하면서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거. 또 기업은 자연 환경에서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환경 보전과 사회 책임을 가져야 된다. 총괄 시스템 차원에서의 생산 운영 관리. 자, 핵심이 단독적인 차원에서 경영 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관리의 전반적인 차원인 인적 자원 관리와 마케팅, 회계, 재무 관리 등을 결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생산 활동이 진행될 때 더 많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자, 이 의사결정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경영의 기본적 관리가 계획, 조직, 운영, 통제 및 지휘 등의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쪽으로 차원에서 생산 운영 관리를 가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혁신적. 자, 혁신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은 다른 경영 활동에 비해서 생산 운영 관리를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혁신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꼭 여러분들이 경영학적 측면의 생산 관리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업 전략적 차원에서의 생산 운영 관리. 두 번째, 총괄 시스템적 차원의 생산 운영 관리. 세 번째, 의사결정 차원의 생산 운영 관리. 네 번째, 혁신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생산 운영 관리다. 이렇게 꼭 숙지하시고요. 자, 다음은 생산 운영 관리를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을 하는 활동과 생산을 위한 관리 및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체계의 시스템에 합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프로덕션 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하고요. 자,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1차, 2차 산업, 공장 제도로서 좁은 의미의 생산 관리가 있고요. 자, 오퍼레이션 운영이죠. 운영의 매니지먼트 운영 관리는 3차 산업, 서비스 비영리 기업, 넓은 의미의 생산 관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자, 이 재화, 이 생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품을 만들 때 이 물품을 이 원재료로서 투입률을 변화시켜서 산출물로 이 볼펜을 산출해냅니다. 이 제조 분야를 예측하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운영 관리라는 거죠. 생산에서 관리와 정의, 서비스의 창출까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뭐 은행, 학교, 대학, 병원 같은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 생산의 활동이라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투입이 된다면 어때요? 이 앞쪽에서 배웠던 네 가지 생산 요소가 있죠. 사람, 맨, 그다음에 material, 그래서 원재료, 머신, 기계, 메소드, 방법, 에너지 같은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투입이 되면 자, 트랜스포메이션, 변환되죠. 그래서 이 프로덕션, 생산 이 과정에서 공장, 병원, 호텔 등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아웃풋, 산출되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산출하는 거죠. 제품화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생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여기 숙지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 운영에 대한 생산 활동을 우리가 이러한 투입, 변환, 산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을 하는 활동과 생산을 위한 관리 및 생산을 하기 위한 체계의 시스템에 합한 것이다. 그래서 생산은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고 생산 관리라는 것은 이 투입물을 변화시켜서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리킨다. 특히 제조 분야를 일으킨 게 공장 같은 게 우리가 바로 생산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란 생산에서 관리의 정의, 서비스 창출까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은행, 학교, 대학교 같은 걸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 관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유용제의 의미이고 또 운영 관리는 또 무용제의 또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으로 어떤 상품이 산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지만 프로덕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생산 운영 관리가
자,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는 좀 더 1차, 2차 산업 공장 제조, 좁은 의미에 대한 생산 관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자, 운영이죠. 운영에 대한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것은 3차 산업, 서비스 비영리 기업까지 넓은 의미의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생산 관리 및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풍요로운 물질의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지만 다음 시간에 생산의 활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경제학 측면에서의 경제를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해석으로서 자, 이러한 투입, 생산 요소가 투입돼서 어떻습니까? 아웃풋까지 된다는 투입,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그다음에 산출까지 생산의 활동의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생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생산 활동은 경제재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제학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제재를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경제재는 이제 재화와 용용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에서 말했지만 재화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시계 또는 책상, 자동차 등이고요. 또 용역은 변호사, 또 의사, 교수 등이 있겠죠. 이러한 활동을 생산 운영 관리에서 생산 활동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그림이 있었죠. 인풋, 변환, 아웃풋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변환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물건을 만들 때 이 재료에서 이 제품으로 만들 때 물리적, 화학적인 변환이 공장이에요. 제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위치라는 것은요. 위치는 운송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이렇게 이제 운송으로서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의 변환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시간은 창고입니다. 재고죠, 재고. 재고를 내가 어느 정도 보관을 했다가 자, 이거를 적시에 또 운송을 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심리라는 자체는 의사의 의료 서비스, 예술가, 교사의 강의 서비스로서 이 심리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환 과정을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환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 나왔던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다뤄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이스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 체이스 교수는 이 서비스라는 것은 생산 운영을 지칭을 해서 생산 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촉 정도로 구분해요. 그래서 순수 재화와 혼합 생산 및 순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순수 재화라는 건 뭐냐면 이 고객과의 접촉이 없고 자, 이는 제조 공장, 농장, 광산 등을 들 수가 있죠. 자, 혼합 생산이라는 건 뭐냐? 혼합 생산은 자동차 정비업과 식당 등을 말합니다. 그럼 순수 서비스는 뭐냐? 자, 순수 서비스는 고객과 항상 이루어지는 업무를 즉, 이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되는 것으로서 은행, 병원, 행정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이스 교수는 이 생산활동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생산 운영을 지침으로 생산 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촉 정도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순수 재화, 그 다음에 혼합 생산, 그 다음에 순수 서비스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순수 재화라는 것은 고객과의 접촉이 없고, 자, 이는 이 제조 공장, 농장, 광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 생산은 자동차 정비업과 식당 등을 말하고, 자, 순수 서비스는 이 고객과 항상 이루어지는 업무를 즉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해야 되는 것으로서 은행, 병원, 행정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자, 그래서 지금 순수 재화에 대해서 고객과의 접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순수 재화 고객과 접촉이 없는 뭐 제조 공장이라든지 농장,
광산 등 같은 게 순수 제한입니다. 자, 혼합 생산은 이제 자동차 정비업 같은 건 이제 혼합적으로 생산해서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수 서비스. 고객과 항상 이루어지는 업무죠. 즉, 고객과의 가장 많이 접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행 업무라든지, 은행은 이제 뭐 예출금이라든지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많이 고객과 접촉을 하죠. 병원 자체는 이제 간호사랑 의사, 그 다음에 그 간호에 대한 아니면 그 병원에 대한 서비스 진찰을 하게 되면 또 진료를 하잖아요. 그죠? 환자들과. 또 행정기관은 여러분이 이제 행정기관 가서 서류를 띈다든가 이렇게 되고요. 자,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입니다. 또 변호사도 또 항상 고객과 마주치면서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겠고요. 사무실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또 고객들과 마주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로서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산성입니다. 생산활동이란 생산성을 향상하는 의미다. 그럼 생산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한 실업 등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생산성은요,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다. 업무 환경 개선 등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생산활동이란 생산성 향상시키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과 실업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생산성. 결국 생산이라는 말이 생산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은 사용된 투입 요소로서에 대한 생산 과정, 변화 과정까지 산출물 비율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생산성 척도는 조직 내에서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결과, 자, 이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노동자들이 업무 강화로 왜? 그래서 실제 현장 직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개선하는 형태의 기본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산출 요소를 투입 요소로 나눕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볼펜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작업자가 1시간에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때, 실제 1시간에 9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90%의 생산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출 요소를 투입 요소로 나눈다.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갑니다. 자,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작업자가 1시간에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1시간에 90개를 만들었다 하면 90%의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산성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생산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죠. 하죠. 자, 생산성 향상은 생산성 혁명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과 경영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통을 통합하는 현업이죠. 자,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적 수단으로 경영 전반을 재창조하려는 활동. 자, 웹 2.0, 오픈, 접속성, 창조성, 생산성 같은 게 생산성 혁명 2.0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생산 운영 관리자는 누구냐?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고정된 노동시간의 산출량 증가와 고정된 생산량의 노동시간 감소가 있다면 생산성을 또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산 운영 관리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꼭 필요하며 고정된 노동시간의 산출량 증가와 고정된 생산량의 노동시간 감소가 있다면 생산성은 또 향상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자가 이러한 노력이 또 필요한 게 그 향상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그렇다면은 생산성에 대한 그 향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자, 현재 선진국이나 중진국, 후진국에서 생산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학자들이 이 생산성의 변동 이유를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이 생산 요소라는 건 자본과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까? 자원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게끔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할까? 노동력이 항상 변합니다. 자, 임금이 올라가고요. 또 이 저임금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자, 앞쪽에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기술 혁신이라든지 공정 혁신.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뭘 만들 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공해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도 우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어요. 자, 노동력이 또 변하고 노동자의 또 임금이 또 인상이 되며 그 생활의 질적인 면도 우리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복리후생 같은 거. 또 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법률적 영향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역마다 아니면 우리 또 이 공장을 외국에도 입지를 하게 되면 그 외국에 있는 그 지역에마다 법적인 행정적 절차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법률적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 운영 관리를 또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운영 관리에 따라서 관리적으로 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우리 노사 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노동자의 단체, 또 교섭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에 대한 것이 현재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서 생산성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생산에 많은 학자들이 생산성의 변동 이유를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영향, 자본과 노동의 비율, 자원의 희소성, 노동력의 변화, 기술 혁신 및 공정 혁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노동자의 생활의 질, 법률적 영향, 관리적 요인, 그다음에 노동자 단체 교섭 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입니다. 자, 생산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죠. 자, 그래서 생산 연구를 할 때 얼마만큼 이제 중요하느냐. 그럼 인적 측면이 있겠고 사회적 측면, 경제적, 생태적 측면으로 우리 중요성을 살펴본다는 거죠. 생산이라는 건요,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연구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인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 자, 인적 측면은 생산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에 의한 생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관점에서 인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아울러 생산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제품의 충족은 결코 인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측면에 대한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입니다. 자, 생산은 사회의 실업 구제와 노동자의 인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생산이 사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 인간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삶과 질과 그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준다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측면입니다. 자, 생산에 지구의 균형 유지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공해 등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새로운 과제는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에게 삶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이란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에 따른 차이점이 있겠지만 연구의 중요성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측면,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측면으로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생산관리라는 자체가 이 법의에서 학자에 의해서 기업 방침의 목표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지휘, 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과 과학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과 과학으로 나눠지겠죠. 자, 기술이라는 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직관, 이론이라든지 실증, 합리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게 아트예요. 기술이고요. 과학은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관리란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생산 운영 관리의 전반적 정의에서 협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자, 법이지라는 학자는 기업 방침의 목표에서 계획, 지휘, 통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과 과학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도의 기술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어떻습니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관리라는 것은 이 고도의 기술과 과학적 방법에 의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물적 관리도 있지만 인적 관리로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관리는 1차 관리와 2차 관리로 나눈다. 특히 물적 관리의 1차 관리와 2차 관리로 나눠진다는 것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1차 관리는 이 제품의 어떤 제품을 또 얼마의 양으로 또 어떤 품질로 어떤 프라이스 가격은 얼마고 언제까지 만들어낼 것인가를 관리하는 게 1차가 되겠고요. 자, 2차는요. 자, 2차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1차 관리, 기타 생산에 대한, 그죠? 이 1차 관리, 2차 관리는 1차 관리의 기타 생산을 위한 관리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품질, 관리는 1차 관리와 2차 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1차 관리는 퀄리티, 좋은 품질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만들자. 딜리버리,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2차 관리는 기타 생산을 위한 관리입니다. 자재, 기계, 공정, 복지 같은 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관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차 관리와 2차 관리 나눌 수 있는데, 자, 1차 관리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양으로 어떤 품질을 가격 얼마나 언제까지 만들어내느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원가, 납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차 관리 이외에 기타 생산을 위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사이클이 있습니다. 관리,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 관리 사이클이라는 것은 첫째, 기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두, 그 다음에 체크, 계획과 실천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의 장단점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 액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적 관리를 보면 인적 관리는 인간을 어떻게 생산 활동에 잘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따져보는 거죠. 자, 이는 일하는 방법과 일하려는 의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일하는 방법은 지식과 기능과 관련된 훈련과 교육이고 또 일하려는 의욕은 개인의 사기와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유지하고 현대의 생산은 기술혁명과 어떤 정보혁명 등의 모든 면에서 이 기업들을 선점하고 요구하고 상호관계가 고도화되고 있어요. 이 양자는 유기적인 결합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PDCA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영과 관리 측면에서 생산 운영 관리는 이 사이클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계획과 실천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장단점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클에 대한 PDCA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플랜입니다. 계획을 하죠. 그래서 기업의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실천이죠. 항상 실천에 옮기자. 그 다음에 체크. 자, 체크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계획과 실천을 자세히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액션. 그 내용으로 좀 더 이 장단점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액션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사이클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에 대한 개념의 기초적 개념을 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플랜, 그 다음에 체크, 액션으로 우리 관리 사이클을 이루어진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 이 관리 사이클 우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